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원의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배웠습니다. 기본적인 것들. 네. 원주율, 제일 중요한 것. 네. 원주율 파이에 대해서 배웠고, 그래서 어떤 둘레 길이, 이걸 가지고 이제 둘레 길이라든지, 원의 둘레 길이, 그다음에 원의 뭐 반지름 또는 뭐 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법을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를 이용을 해서 또 다시 우리는 네, 원의 넓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아니면 계속 우리가 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을 공식이 뭔가요? 네, L 원주 또는 원의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이다. 그리고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다. 두 가지의 중요한 네, 공식을 우리가 정리까지 해봤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뭐 이건 다 알고는 계시겠지만 앞으로 모를 수가 없습니다. 네, 모를 수는 없는데 예, 처음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어떻게 네, 어떤 개념으로부터 이것들이 나왔는지 그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래야 공식을 외우면 그래서 공식만 잊어버리면 그게 뭐였지? 뭐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원주 그러면 아 그렇지 지름과 둘레의 길이의 비율이었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어도 그러면 그 뒤에 우리가 따라오는 뭐 파이는 네, 2파이 R이라든지 L은 2파이 R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금방 떠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 용어 정리에 가까운 얘기인데요. 원에서 만들어지는 도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뭐 결국 이거는 우리가 이제 부채꼴이란 걸 배우기 위해서 부채꼴이란 게 무엇이냐라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배우게 된 건데요. 부채꼴만 있는 게 아니고 원 안에는 여러 가지 도형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잘 보면 제일 먼저 이제 유명한 게 호라는 게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으면 원 중에서 일부를 잘라내면 그게 바로 호입니다. 그래서 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휘어져 있는 일부분, 원의 일부분이죠. 원의 일부분을 그냥 얘기하면 이건 호입니다. 네. 그리고 원에 있는 두 점을 그냥 곧바로 직선으로 이어봅니다. 그럼 이건 뭐냐? 현이라고 합니다. 네, 현은 우리가 현악기 할 때 그 현하고 똑같은 것이죠. 현악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이올린 뭐 이런 게 대표적이죠. 바이올린, 뭐 첼로 이런 거. 공통적인 게 뭐가 있나요? 네, 이렇게 줄이 있죠. 줄. 네, 네. 바이올린 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 뭐 4개 이런 식의 바이올린 줄이 있습니다. 그거를 활대를 가지고 이렇게 켜서 소리를 내는 게 현악기죠. 네. 피아노 같으면 그 건반이 있죠. 건반이 있는 악기가 네, 건반 악기고 이렇게 줄이 있어. 기타나 바이올린처럼 줄이 있어서 그 줄을 가지고 튕기거나 켜서 내는 게 바로 현악기입니다. 줄이 있기 때문에 네, 현이 있는 악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원 안에서도 줄을 딱 이렇게 그어보는 거죠. 네, 줄처럼 선분을 이렇게 쭉 이어봅니다. 두 점을 찍어가지고 그러면 그걸 우리는 현이라고 한다. 네, 그 다음에 네, 호와 현이 한꺼번에 이어지면 그래서 호가 있고 여기에 현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 도형은 뭐라고 하느냐? 네, 활꼴이라고 한다. 활꼴은 말 그대로 활처럼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활주라고 활이 뭐라고 하나요? 몸체라고 하나요? 네, 그것하고 똑같이 두 개가 이어져 있으니까 활이죠. 활 모양이어서 활꼴이라고 얘기합니다. 활꼴은 뭐 앞으로 뭐 저희가 더 얘기는 많이 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현호 활골에 이어서 우리의 네, 메인 네, 우리의 앞으로 계속 다루게 될 많이 다루게 될 네, 스타 도형이 무엇이냐 원 속의 스타 도형 바로 부채꼴이죠. 부채처럼 이렇게 생겼다 해서 부채꼴입니다. 부채꼴은 부채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네, 똑같은 모양입니다. 반지름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요. 두 반지름이 이어져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호가 있고 호와 두 반지름이 이루어진 이런 도형이 바로 부채처럼 생겼다 해서 부채꼴이 됩니다.
그래서 부채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호의 길이를 내는 법, 그 다음에 이 부채꼴의 넓이를 내는 법에 대해서 조금 이따 또 배워볼 거고요. 그 전에 이제 조금 생각해 보실 거는 원에서 가장 길이가 긴 현, 이게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면 생각해 보면 원 안에서 직선을 이렇게 쭉쭉 두 점을 골라서 만들 수 있는 게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길이가 긴 게 뭡니까? 네, 지름이죠, 지름. 네, 원의 중심을 지나는 현, 이게 가장 길이가 긴 현입니다. 즉, 지름이 가장 길이가 긴 현이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이 사이의 각, 네, 반지름과 반지름이 서로 이루고 있는 이 각, 네, 이 각이 중심각입니다. 네, 중심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중심각. 그래서 만약에 원이 이렇게 있다. 중심각이 30도인 부채꼴이다 라고 하면 여기를 90도라고 보고요. 직각이면 이렇게 90도가 되겠죠. 한 3분의 1쯤 되겠네요. 이 정도. 여기가 중심각이 30도인 이런 부채꼴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얘만 따로 떼어내서 보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30도. 네. 90도인 부채꼴은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직각 표시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중심각이 90도인 또는 직각인 부채꼴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만약 반원은 어떨까요? 반원은 중심각이 어떻습니까? 네, 반지름과 반지름 이루는 각이 180도인 반원은 180도의 중심각인 거고요. 만약에 이게 쭉 더 돌아가서 삥 돌아서 네, 전체 원이 돼버린다. 삥 돌아서 전체 원이 돼버린다. 그러면 중심각이 몇 도입니까? 360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저희가 뭐 360도짜리 부채꼴 그건 바로 원이기 때문에 이런 건 별로 저희가 뭐 실제로 문제화해서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대부분은 뭐 이런 모양, 네, 뭐 90도 이내에 90도 이내의 예각을 가진 그런 부채꼴에 대해서 많이 아마 배워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이 부채꼴은 호와 호와 그 다음에 두 반지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사이에 반지름이 이루고 있는 각을 중심각이라고 한다 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원에서 보면 이제 정비례하는 그런 도형들 또는 한 원에서 정비례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나 라는 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됐습니다. 살펴볼 필요가 됐고요. 자, 보면 이것도 그냥 직관적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건데 한 원이 이렇게 있죠. 원이 있는데 이거를 뭐 피자라고 해봅시다. 피자를 똑같이 8등분을 한 겁니다. 네. 반으로 똑바로 자르면 2등분. 그걸 다시 또 90도로 이렇게 또 탁 자르면 4등분이 되겠죠. 그걸 다시 또 한 번, 두 번 정확하게 반씩 자르면 8개의 조각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한 조각 얘를 반지름이 4인 원이라고 해보는 거죠. 예. 그러면 전체 원의 둘레 길이는 얼마인가요? 2파이 r이니까 2파이 곱하기 4니까 둘레 길이는 8파이가 되겠죠. 8파이가 되고 S 원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원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럼 파이 곱하기 4의 제곱 16파이가 되겠죠. 네. 면적은 넓이는 16파이, 둘레는 8파이입니다. 그럼 이 한 조각의 이 호의 길이는 얼마일까요? 이 한 조각 호의 길이는 똑같이 우리가 이 원을 1, 2, 3, 4, 5, 6, 7, 8등분을 했으니까 8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으니까 한 조각의 이 호의 길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똑같이 이 8분 전체 원 둘레 길이 얼마가 됩니까?
8분의 1로 잘랐으니까 8분의 1이겠죠. 네, 그쵸? 그러면 여기를 L,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은 전체 원의 둘레 2파이 R에 8분의 1이 되니까 2파이 R이 8파이였죠. 8파이에 8분의 1 하면 파이. 여기 L은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요? 넓이도 똑같이 8분의 1로 잘랐으니까 얘를 L-라고 하고 얘를 S-라고 할까요? S-는 파이 R의 제곱에 마찬가지로 8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구했죠? 16파이에 8분의 1이니까 2파이가 되는 거 아니겠니? 그쵸? 왜냐하면 똑같이 잘랐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잘랐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8분의 1이고 이 피자 한 조각, 이 피자 한 조각의 넓이도 전체 피자의 면적의 피자의 넓이의 8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래서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한 원에서 정비례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정비례. 잠깐만요. 네, 정비례라는 거는 그 얘기죠. 그래서 자, 부채꼴의 넓이. 이 조그만 부채꼴 하나의 넓이와 호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얼마인지 구했죠. 그럼 중심각각을 빼보는데 중심각은 얼마나 될까요? 이 원의 전체의 중심각이 얼마로 했습니까? 360도죠. 전체는 360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얼마입니까? 마찬가지로 8분의 1만큼만 중심각이 되겠죠. 8분의 1입니다. 그러면 8, 4, 32, 8, 5, 40. 45도가 이 부채꼴의 중심각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 하나의 부채꼴 하나의 중심과 호의 길이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이만큼 구했는데 만약 부채꼴이 2배로 넓어졌다. 2배로 큰 부채꼴이다 라고 하면 그때의 호의 길이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 그 다음에 중심각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요? 피자 한 조각이 피자 두 조각이 됐습니다. 한 조각일 때의 호의 길이와 두 조각이 이어 붙여져 있을 때의 호의 길이는 딱 2배 차이가 나겠죠. 호의 길이도 2배, 중심각의 크기도 2개가 붙어 있으니까 2배, 넓이도 피자 두 쪽이 있으니까 한쪽일 때의 2배. 만약에 3배가 되면 3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똑같이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가 모두 곱하기 3이 되겠죠. 만약 4개를 이어붙인 이런 부채꼴이다. 그러면 피자 한 조각의 부채꼴과 4개를 이어붙인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중심각의 크기, 부채꼴의 넓이는 모두 4배가 되겠죠. 그래서 한 원에서 중심각의 크기,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는 서로 정비례한다. 그 말은 뭡니까? 부채꼴이 중심각의 크기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 넓이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가 3배가 되면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도 3배가 된다. 또는 부채꼴의 넓이가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고 중심각의 크기도 2배가 된다. 또는 뭡니까? 호의 길이가 2배가 되면 중심각의 크기도 2배가 되고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된다. 이 말이 다 서로 성립한다는 겁니다. 중심각의 크기 어느 한쪽이 2배가 되면 나머지도 똑같이 2배, 얘도 2배. 어느 한쪽이 곱하기 3배가 되면
나머지도 3배, 3배 이렇게 서로 간의 정비례 관계. 한쪽이 2배가 되면 나머지도 똑같이 2배, 3배. 네, 이렇게 한쪽이 2배, 3배가 될 때 나머지도 2배, 3배 똑같이 변하는 게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게 바로 정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중심각이 커지면 호의 길이도 그만큼 곱하기 2배 또는 부채꼴의 넓이도 곱하기 2배 이렇게 서로 정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